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참병원 인공신장실 수간호사 김샤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영상 올릴 때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는 제 강의라기보다는 제 영상은 우리 신규 선생님들 위해서 투석실에 처음 오신 선생님들 위해서 만들게 된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제 영상 밑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답해 드릴 테니까 질문 올려주세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그 혈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AVF라 그러잖아요. 아테리 베이누스 피스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정맥류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고 싶어요. 투석할 때 왜 동정맥류를 만들까? 왜 피스툴라를 왜 만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피스툴라를 왜 만들까? 답해보신 분? 예.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제법 프라이밍도 하시고 블리드도 해보시고 뭐 끝내기도 하고 카테타 시작과 끝을 아마 우리 신규 선생님들이 다 도맡아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혈관을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바늘을 2개 찌른 걸 보셨죠, 여러분? 바늘을 2개 찌릅니다. 하나는 나오는 피, 우리가 흔히 동맥이라고 말해서 동맥에서 나와서 그 피가 나와서 이제 다이알라이즈를 거쳐서 걸러진 피가 다시 베인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깨끗한 피가 걸러져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피스툴라 만들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그 혈관에 베인에다가 그 여러분의 뭐 대체로 게이지가 크잖아요. 16, 15 그런 게이지를 사용해서 혈관을 찌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인에다가 그 혈관을 찔러서 그 많은 혈류량을 확보할 때 정맥 갖고는 되지가 않죠. 그래요. 정맥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맥피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맥피가 필요한데 그러면 동맥에 찌르면 되지 않나요? 그쵸? 동맥에 찌르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ABGA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ABG 할 때 어디다 찌르나요? 그걸 찌를 때 방향이 어때요? 90도로 레디얼 아테리에 90도로 찔러서 그것을 그 ABG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맥이 깊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맥에다가 깊이 천장한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아시다시피 여기 그림 보면은 이 깊숙이 있는 동맥과 우리 피부 바깥쪽에 있는 정맥을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 피스툴라 이 홀에서 이 홀에서 동맥피가 정맥으로 흐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동맥피가 정맥 쪽으로 흐를 수 있겠죠? 여기 구멍이 있는데 연결시켜서 그러면 정맥피로 흘러서 이 우리가 천자를 했을 때 다량의 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동정맥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월하게 간호사들이 수월하게 천자를 해서 동맥피를 확보해서 그 피를 빼서 다이알라이저를 지나서 다시 깨끗해진 피가 정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스툴라를 만든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정맥류는 피아에 있는 깊숙이 있는 동맥과 또 우리 피부 위에 인접해 있는 그 정맥을 연결해서 만들어진다. 그냥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죠. 대체로 위치는 여러분 이거 만들 때 먼저 이건 뭐 우리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이제 뭐 외과 파트 쪽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죠. 혈관 외과 쪽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왜 왼쪽 팔에 만들어요 선생님 하는데
왼쪽 팔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팔에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우리 동양인들은 모르겠고 한국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팔에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왼손잡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과 파트 분들은 만드실 때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주로 사용하는 팔이 어느 팔이냐고 물어봐서, 아,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저는 왼손잡이에요 하면은 거기에 우세하지 않는 팔을 혈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혈관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원위부에서 먼저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맨 끝에 쪽에 원위부에서 만들다가 점차 이제 이 혈관이 좀 망가지고 자주 사용하면서 우리가 혈관이 이제 손상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원위부로 아니 근위부 쪽으로 가지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우세하지 않는 팔이 거기다 이제 또 막 막히고 또 자주 수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혈관이 안 좋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세한 팔 쪽으로 가게 돼요. 우세한 팔 쪽으로 가게 되고 그쪽에 혈관을 만들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혈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로 자주 여러분이 혈관을 보시면은 이제 손목 쪽에 만들어진 혈관과 그다음에 이 팔뚝, 팔뚝 그쪽에 만들어진 혈관을 보시는데 주로 가는 위치가 뭐 한국말로 말하면은 한국으로 말하면은 뭐 노동맥, 노쪽 피부 정맥을 연결한다. 그래서 근데 영어가 더 쉬워요. 레디오세팔릭 AV 피스툴라라고 이제 그쪽을 만들고 그다음 두 번째 자주 만든 데가 한국말로는 위팔 동맥, 그다음에 노쪽 피부 정맥, 그래서 브라키오세팔릭 AV 피스툴라, 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동정맥류는 그렇게 우세하지 않는 팔에다가 만드는데 이 투석할 때 이제 이 환자분들 팔을 만들고 나서는 항상 여러분 그 스릴이라고 들어보셨죠? 스릴하고 브릿을 들어봐야 돼요. 스릴이 뭔가요? 막 여러분이 손으로 환자 팔을 이렇게 만졌을 때 떨림, 자, 막 샥샥하는 그 떨림이 있잖아요. 그 떨림을 만져야 되고 그다음에 청진을 해서 그 유량의 흐름을, 혈류 흐름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늘 찌르기 전에 꼭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쁘다고 그냥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게 청진하지 않고 하잖아요. 청진하면 가장 좋은데 혹시 여러분이 계시는 임상에 너무 바빠서 선생님 청진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반드시 손으로 그 스릴을 만져봐야 돼요. 스릴을 만져보고 아, 떨림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만졌는데 소리가 떨림이 없다. 그럼 다시 청진을 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안 그런데 자주 환자분의 혈관이 막힌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혈관이 막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우세하지 않는 팔에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 혈관 수술하게 되면 여러분 이쪽 팔에는 무거운 걸 들어서는 안 돼요. 또 여러분 그 걸레 짤 때 이렇게 뭐 빨래할 때 트위스트 한다 그러잖아요. 팔목 비트는 거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또 남자분들은 운동 좋아하시는데 뭐 푸시업 혹은 또 뭐 이렇게 드는 운동을 그 근력 운동할 때 드는 운동은 절대로 하셔는 안 돼요. 심지어 그쪽 피스툴라 만든 팔에는 여러분 시계도 차서도 안 됩니다. 예, 그쪽 팔은 시계 차서 안 돼요. 예전에 한번 제가 경험 받은 거에 뭐가 있었냐면은 제 환자 중에 어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남자였는데 자기 친한 친구랑 뭐 싸우게 된 거예요. 싸웠는데 이제 주먹 다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상대편 친구가 이 친구의 양쪽 팔을 확 잡아버렸어요. 갖고 어디를 잡혔냐면은 그 피스툴라 팔목도 잡힌 거예요. 그리고 팔목 잡혀서 꽉 잡혀가지고 결국 그 팔이 막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응급실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워서도 그 싸울 때도 그쪽 팔이 이렇게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항상 스타트하기 전에 스릴과 브릿은 확인한다. 뭐 브릿은 확인하지 못한다면 스릴만이라도 만져서 확인한 다음에 스타트를 하는 걸로 합니다. 그다음에 동정맥류 만들 때
그라프트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조혈관을 이식을 해요. 인조혈관 이식을 하는데 여기 그림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정맥과 동맥이 이제 원활하지 않아서 바로 연결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인조혈관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뭐 합성 물질이죠. 그냥 뭐 여러분 이런 이름은 들어보는 게 어렵겠지만 그냥 폴리테트라 플로린 에틸렌이라는 그냥 그런 튜브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그라프트를 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AVF랑 AVG랑 가는 그라프트랑 자가혈관이랑 어느 게 더 오래 갈까요? 네, 자가혈관이 더 오래 갑니다. 그렇죠? 왜 안 될까? 인조혈관은 여러분 이게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 그러니까는 여기에 그 우리가 이제 이 인조혈관이 잘 끼어요. 우리가 피부 그 혈류에 있어서 뭔가가 우리 대사 물질을 하고 지나고 났을 때 그런 뭐 투석 환자분들 더 대사가 더 잘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동맥경화증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끼입니다. 그래서 자주 잘 막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인조혈관 갖고 계신 분들 자주 막힌 걸 봐가지고 인조혈관 여러분 찌르실 때 물론 인조혈관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는 왜냐면 인조혈관을 만들면요 빨리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인조혈관을 만들게 되면은 성수 기간이 좀 짧거든요. 2주에서 3주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기 혈관을 만든 거는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가기도 해요. 좀 약간 길게 그 성숙이 필요한 게 이제 자기 혈관인데, 그렇지만은 자기 혈관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 예, 자기 혈관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아마 니들링인데, 항상 동맥 바늘은 여러분 동맥 바늘은 피스툴라에서 최소한 그 3cm 이상은 떨어져야 됩니다. 이제 여기 문합돼 있다. 여기 이제 문합돼서 이제 뭐 여러분 아마 보시면 흉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걔에서 떨어진 3cm 정도 최소 3cm는 떨어뜨린 상태에서 바늘 찔러야 됩니다. 근데 그때 동맥 찌르는 방법은 심장 방향을 찔러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피스툴라 만든 방향을 찔러도 되는데, 원래는 이제 대체로 피스툴라 방향을 찔러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동맥피가 흐르니까 여기가 가장 혈류가 좋겠죠. 혈류가 좋은데 뭐 그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냥 심장 방향으로 찔러도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피스툴라 방향으로 찔렀으면 좋겠다 해요. 그 다음에 정맥은 이 동맥 항상 위쪽으로 몸통 쪽에 있는 심장 방향으로 반드시 찔러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누가 질문에 동맥이 위쪽으로 찔리고 정맥이 아래 찔리면 안 되냐 그랬는데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정맥피는 들어가는 피잖아요. 들어가는 피인데 이게 재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봐봐요, 여러분. 동맥피가 나와서 그 다이라이저 지나서 들어가는데 이게 반대되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순환이 되겠죠. 여기서 동맥이 여기 있고 정맥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동맥피 여기서 빼서 다시 가서 일로 들어가 재순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동맥은 아래쪽, 정맥은 동맥 위쪽에다 심장 방향으로 찌른다. 그건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맥과 정맥 그 사이에는 한 5cm 정도는 떨어뜨려 줘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동맥은 손 방향으로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손 방향 찌르면 이제 헷갈리지 않고, 또 그러니까 그게 잘 헷갈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같이 심장 방향으로 꽂으니까 잠깐 순간 헷갈려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동맥은 손 방향으로 찌르고 정맥은 심장 방향으로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 이걸 지혈을 할 때는 여러분 한 10분 정도는 눌러요. 10분 정도는 누른다는 거, 동맥이니까 그렇게 10분 정도는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사람 손으로 누르는 게 가장 좋아요. 사람 손으로 약간 압력을 조절하면서 누르는 게 혈관도 오래 유지가 되지요. 근데 이제 다 병원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또 급하면 한 5분 눌러주고 그다음 이제 끈으로 묶어서 올려보내면 나중에 이제 다시 풀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기억은 해두세요, 여러분. 사람 손으로 지혈을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지혈하시다가 20분 이상 넘어간다. 지혈하는데도 계속 20분을 했는데도 출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약간 기억해둬야 돼요. 어딘가가 협착이 있구나. 이게 지금 어딘가 압력이 증가돼서 막히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웬만하면은 10분으로 지혈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또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동정맥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